20억 줄 테니 이혼하자. 남편은 고급 식당에서 수표를 밀어붙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장의 수표로 정리하려는 그의 모습에 아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이혼이라니? 그보다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집안의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과 거대한 음모를 20억의 진짜 출처를 알게 된 순간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 하늘의 특별실이었습니다. 촛불이 식탁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식탁보 위에는 와인이 쏟아져 붉은 빛이 보석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숨막히는 듯 위소단추를 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서아가 물수건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당신 이런 곳은 싫어하잖아. 평소에 민주는 집 근처 백반집을 즐겨 찾았습니다. 민주는 와인 리스트를 훑어보며 마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적어도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싶어서.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오자 민주는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물렸습니다. 서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불치병이라도 걸렸어? 농담이지. 무슨 소리야. 기념일인가? 또 내가 잊어버렸나? 서아가 머릿속으로 달력을 넘겨봐도 짐작 가는 날은 없었습니다. 민준이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열어봐. 서아가 묵직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0의 개수를 세던 서아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새끼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20억.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정교한 장난이네. 민주는 와인잔을 들고 단숨에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위자료야.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위자료라니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준다는 거야? 손이 와들와들 떨려 수표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통보했습니다. 이혼하자. 순간 레스토랑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아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환청이 들렸나 봐. 민주는 손목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똑똑히 들었을 텐데. 우리 이혼하는 거야. 마치 지루한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에 옆 테이블의 중년 부부가 놀라 이쪽을 쳐다봅니다. 서아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민준은 스테이크를 썰면서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제정신이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서아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억누를 수 없이 커집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가게 안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민주는 고기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말합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난 오래전부터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아니, 언제부터?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잖아. 서아는 식탁에 손을 짚고 민준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말해봐야 뭐가 달라져? 어차피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아의 물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서아는 물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지만 타는 듯한 갈증은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민주는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너랑 사는 게 지긋지긋해졌을 뿐이야. 지긋지긋해. 우리 결혼 생활이? 서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 남녀가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광고라도 하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 서아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창피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할 소리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서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뭔데, 누구야? 민준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성의 없이 대답합니다. 회사. 이 밤중에 회사에서 무슨 연락이 와? 요즘 바쁜 프로젝트가 있어서. 서아는 수표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고작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우리 세월을 지워버릴 셈이야. 민주는 와인을 홀짝이며 비웃었습니다. 충분하잖아.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서아는 구겨진 수표를 민준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필요 없어. 절대로 이혼 안 해. 민준은 차가운 눈으로 서아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이라도 할 셈이야. 서아는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유나 들어보자. 당신이 대체 왜 이러는지. 너라는 여자한테 질렸다고. 몇 번을 말하게 해. 민주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서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설마 당신 여자 생겼어? 민주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그럼 뭔데? 내가 돈이라도 낭비했어? 돈 문제는 아니야. 우리 사이에 돈이 문제였던 적은 없잖아.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고. 서아는 식탁을 주먹으로 쿵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은 벌떡 일어나며 말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이런 중요한 때에 배가 아프다니. 금방 올게. 민준은 허둥지둥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아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꿀이라도 떨어질 듯한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방금 이야기 꺼냈어.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저항하고 있지만 곧 정리될 것 같아. 서아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넌 걱정하지 마. 내가 전부 잘 처리할 테니까.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미소 짓는 민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하던 냉혹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응. 알았어. 빨리 끝내고 그쪽으로 갈게. 사랑해. 전화를 끊고 돌아선 민준이 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갑니다. 민준은 주머니에 휴대폰을 쑤셔 넣으며 물었습니다. 뭐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서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됐고, 당신이야말로 누구랑 통화한 거야? 민준은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립니다. 회사 동료야. 업무상 급한 용건으로. 민준은 서둘러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아는 뒤를 쫓으며 따져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회사 동료랑 사랑이 넘치는 통화를 한다고? 민준은 의자에 앉으며 재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도장 찍으라고 하는 거잖아. 서아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할래. 오늘은 대답 못해. 민준은 초조한 듯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난 내일 중으로는 끝내고 싶은데.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힘없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하루 만에 정리하라는 소리야? 민주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질질 끌어봐야 결론은 똑같으니까. 서아는 가게 문을 향해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네. 민주는 계산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야? 방금 그 목소리 똑똑히 들었어. 나한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목소리였어. 서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리며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네가 잘못 들었겠지. 정말 그럴까? 의심 좀 그만해줘. 민주는 서둘러 계산을 마쳤습니다. 서아가 가게를 나설 때 무심코 유리창 너머를 보았습니다. 민준이 다시 휴대폰을 귀에 대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서아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아는 이것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끔찍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아가 집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정적이 밀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준이 켜놓은 것을 불빛이 서아를 맞아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아가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거실 소파에 가방을 내던지고 오늘 겪은 굴욕을 곱씹었습니다. 민준의 잔혹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서아는 가방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 수표를 펼쳤습니다. 20억이라.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지난 세월을 없었던 일로 하려 하다니. 어이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작 과장 월급밖에 받지 못하는 민준이 언제부터 이런 거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서아는 지난 3개월간의 민준의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민준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달력을 펼치고 빨간 펜을 들고 혼잣말을 합니다. 요즘 새벽에 야근이 늘었지. 민준이 늦게 들어온 날을 하나하나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은 순식간에 섬뜩할 정도로 붉은 표시로 가득 찼습니다. 정시 퇴근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지친 듯 침실로 올라가 민준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빨래를 갤 때 코를 찔렀던 냄새를 떠올립니다. 서아는 민준의 양복 상의를 꺼내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향수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냄새에 비정상적으로 신경질적이어서 방향제조차 집에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아의 옷도 미친 듯이 확인했습니다. 몇몇 셔츠에서도 틀림없이 같은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틀림없는 여자 향수야.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갑니다. 서아는 거실로 내려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집안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거실과 현관, 그리고 민준의 서재까지 총 3곳의 영상이었습니다. 서아는 지난 일주일치 영상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 서재 영상에서 기묘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민준이 누군가와 즐겁게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서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영상 속 시간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 11시면 잠자리에 들던 민준이었습니다. 서아는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민준이 서재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주먹을 굳게 쥐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어. 틀림없어. 서아는 민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공간의 문을 망설임 없이 엽니다. 서아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은 흔한 사무용품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서 명함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명함인 가운데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띕니다. 경영지원부 최윤아 과장, 민준과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최윤아라는 이름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서아가 세 번째 서랍을 열자 여러 영수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대체 뭐야?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라운지에서 사용된 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모든 영수증이 2인분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회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잖아. 서아는 영수증 날짜와 달력에 적어둔 약은 날짜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날짜는 하나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야근이라고 거짓말하고 누구랑 이런 식사를 하러 다닌 거지? 서아는 휴대폰으로 영수증을 하나하나 찍어두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여는 서아의 손가락이 떨립니다. 그 안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고급 보석점 영수증입니다. 서아는 영수증을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서아는 이런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걸이의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비틀거리며 서재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구나. 민준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도, 2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위자료도, 그동안의 모든 거짓말이 설명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서한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 반격해야 합니다. 서한은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불륜 상대 최유나의 정체, 이민준과의 밀회 증거 확보, 그리고 20억의 출처. 서한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느덧 밤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여자랑 같이 있겠지. 서한은 거실로 내려와 CCTV 화면을 켰습니다. 이제부터 민준의 모든 것을 감시할 셈입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부터 피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한은 태블릿 화면에 지난 일주일치 CCTV 영상을 모두 띄웠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민준의 출퇴근 시간을 빽빽하게 적어놓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한은 형광펜으로 날짜를 동그라미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민준이 유독 늦게 들어오는 요일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민준은 저녁 6시에 집을 나서 밤 11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한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서한은 화요일 저녁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민준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매고 왁스로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성껏 매만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낯선 향수까지 꺼내 목덜미에 뿌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 향수는 뭐지? 서한은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확대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의 향수병입니다. 서한은 곧장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의 세면대 위에 보란 듯이 새로운 향수병이 놓여 있습니다. 수십만 원은 좋게 할 고급 브랜드의 남성 향수였습니다. 서한은 향수병을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민준의 옷에 배어있던 바로 그 역겨운 냄새입니다. 서한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목요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민준은 한껏 멋을 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샤워를 하고 가장 아끼는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누가 봐도 데이트에 나가는 차림입니다. 서한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신 뒤를 밟아주겠어. 목요일 오후 5시. 서한은 아파트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민준의 차가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정확히 6시 정각 민준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을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서한은 즉시 카페를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한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사님, 앞에 저 검은 차를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서한을 힐끗 보며 묻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무튼 빨리요. 놓치면 안 돼요. 서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민준의 차는 평소 회사와는 정반대인 청담동 방향으로 향합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준의 차는 청담역 근처의 한 고급 호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아는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려 멀찍이 몸을 숨깁니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처럼 들뜬 발걸음입니다. 서아는 호텔 로비 구석의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리고 민준의 동태를 살핍니다. 민준은 로비 한쪽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두 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는 모습이 몹시 초조해 보입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여자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여자를 본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서한은 신문지 너머로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구나. 키가 크고 스타일이 좋은 긴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민준이 여자에게 다가가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준의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는 이를 갈며 여자를 쏘아봅니다. 누가 봐도 민준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민준과 여자가 호텔을 나서려 합니다. 서아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문을 나서는 모습, 민준이 여자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 서로를 보며 웃는 모습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민준의 서재에서 봤던 영수증에 바로 그 가게입니다. 서아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묻습니다. 몇 분이세요? 서아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대답했습니다. 한 명이요. 가장 구석자리로 부탁해요. 다행히 두 사람은 서아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닭살 돋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유나,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서아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최유나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오빠야말로 오늘 너무 멋있어. 서아는 귀를 기울여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민준이 묻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말 없어? 최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응. 다들 눈치 못 채. 나 연기 잘하잖아.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서아의 손가락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최유나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랑 이혼은 언제 해줄 건데? 서아의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 이번 주 안에 도장 찍게 만들 테니까. 최유나는 기쁜 듯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럼 다음 달부터는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민준은 최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이 오빠만 믿어.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녹음을 멈춥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몹시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아가 자리에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중이었습니다. 민준이 카드를 내밀어 계산을 하고 최유나는 민준의 팔에 매달려 고마워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아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아는 급히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서아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쳐갔습니다. 서아는 가게를 뛰쳐나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뻔뻔한 배신보다 더 큰 의문이 서아를 괴롭힙니다. 대체 2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단순한 불륜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집에 도착해 사진과 녹음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첩 첫 페이지에 이름을 씁니다. 최유나. 서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서아는 달력에 그려진 동그라미 표시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민준이 내일부터 3일간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파헤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서아는 태블릿을 켜며 중얼거립니다. 과연 진짜 출장일까? 서아는 민준의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을 찾아봤습니다. 부산시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 본사에서 중요한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출장은 핑계고 그 여자랑 미러 여행이라도 갈 셈이었겠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보란듯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짐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출장 다녀올게. 민주는 무심하게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서아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배웅합니다. 민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서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곧장 민준의 서재로 향합니다. 서재 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금고가 목표였습니다. 서아는 금고 앞에 쭈그려 앉아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민준의 생일, 아니네. 그럼 우리 결혼기념일. 몇 개의 숫자를 조합해 보았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숫자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날짜입니다. 서아가 숫자를 누르자 삐소리와 함께 둔탁한 소리를 내며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거세게 맥박쳤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통장, 인감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한은 가장 위에 있는 서류철부터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자금이체 명세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한은 의아해하며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민준이 3개월 전부터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의 부서는 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입니다. 서한은 다음으로 민준 명의의 개인 통장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펼친 서아의 눈이 경악으로 커집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억 단위의 돈이 쉴 새 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입금 명세를 확인하자 송금인 이름은 모두 회사법인 계좌였습니다. 총액을 더해보니 3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서아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횡령이었어. 민주는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해외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에 눈이 멈춥니다. 목적지는 스위스였습니다. 그 여자랑 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칠 셈이었구나. 모든 미스터리의 조각이 섬뜩하게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서아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찍기 시작합니다. 민준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 서류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네. 서아의 머릿속에 민준의 회사 격리부에 있는 직원 김민지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송년회에서 알게 된 순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아는 곧장 김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씨, 저 민준 씨 아내 서아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형수님, 어쩐 일이세요? 서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서 너무 심심해서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형수님, 마침 퇴근하던 길이에요. 좋아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아가 먼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 남편 요즘 많이 바쁘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장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계시잖아요. 자금 관리까지 혼자 다 하시고요. 자금 관리요? 서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네,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부장님께서 특별히 맡기셨대요. 3개월 전쯤이었나 횡령을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민지 씨는 힘들지 않아요? 일이 늘었을 텐데. 아니에요. 민준 과장님이 어려운 건 다 처리해 주셔서 저는 잡일만 해요. 김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돈 보내는 것도 민준 씨가 직접 해요? 네. 부장님 결제만 받으면 나머지는 전부 민준 과장님 담당이에요. 김민지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에 뭐 달라진 일 같은 건 없었어요? 김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달라진 거요? 글쎄요. 서아는 서둘러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편이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아,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라 그러실 거예요. 민지는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서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집에 도착한 서아는 오늘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금고에서 찍은 사진과 김민지와의 대화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사건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서아는 휴대폰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변호사로 일하는 박현우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서아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복수를 끝낼 때였습니다. 서아는 태블릿 화면에 찍어둔 명함 사진을 쏘아보았습니다. 태평양 법무법인 박현우 변호사. 민준이 회사 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법무팀 담당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서아는 죽은 듯이 숨을 고르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태평양. 법무법인입니다. 기계처럼 정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아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현우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디지털 미래라는 회사명을 대자 상담은 일사천리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아는 거대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태평양 법무법인이라는 금색 간판이 서아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회의실로 안내된 서아는 마른 짐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깔끔한 양복 차림의 남성이 들어옵니다. 박현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현우입니다.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와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아라고 합니다. 박현우가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디지털 미래에 관한 문의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가요? 서아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민준 과장의 아내입니다. 박현우의 표정에 의외라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이 과장님과는 업무상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서아는 준비해온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자금 관리 업무 말씀이십니까? 박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근 그 일을 맡게 된 후로 몹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서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남편이 너무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지, 법적으로 위험한 일은 아닌지 걱정돼서요. 박현우는 대답 대신 서아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불안과 공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현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그의 배려심 있는 물음에 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박현우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이혼 말씀이십니까? 위자료로 20억을 주겠다고.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박현우는 되물었습니다. 20억이요? 그는 변호사로서 즉각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이민준 과장의 연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돈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마침내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물잔을 건넵니다. 그의 얼굴에서 사무적인 표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 확실히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아는 절실한 눈빛으로 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서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일하시는 분인데 괜찮으신가요? 박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과장님이 정말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 서아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박현우는 전문가의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우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우실 겁니다. 전문가를 붙여드리겠습니다. 박현우는 자신의 명함 뒷면에 이름과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김철민 조사관입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런 사건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서아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인가요? 제가 보증합니다. 실력도 최고고 입도 무겁습니다. 박현우는 추천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서아는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보수는 걱정 마십시오. 사건이 모두 끝난 후에 정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박현우의 배려에 서아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박현우의 눈빛이 따뜻하게 서아를 향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서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받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서아를 박현우는 배웅했습니다.
내일 바로 김 조사관님과 만나십시오. 제가 시간을 조율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박현우는 서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아 씨, 절대 지지 마세요.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온 서아는 박현우가 적어준 이름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직한 동아줄을 잡은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박현우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는 걸까? 단순한 정의감에서일까? 아니면 그에게도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지금의 서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아는 을지로 근처의 낡은 사무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KD 조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3층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소개해준 해결사 김철민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성이 일어나 서아를 맞았습니다. 중육중배였지만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김철민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철민입니다. 박 변호사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압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아는 준비해온 서류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은 것들입니다. 김철민은 말없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확인해 나갔습니다. 민준과 유나의 사진, 금고에서 확보한 횡령 증거, 음성 기록까지. 김철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말했습니다. 아마추어 솜씨는 아니지만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놈들을 한 방에 보내려면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서아는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민준의 완벽한 동선, 불륜 상대와의 접촉 장소와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횡령한 돈의 흐름입니다. 김철민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김철민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박 변호사님께서 전부 처리하시기로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철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주, 김철민은 그림자처럼 민준의 뒤를 쫓았습니다. 서아 또한 집안의 CCTV로 민준의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서아는 수첩에 동선을 기록해 보고합니다. 화요일 저녁 6시 청담동 호텔입니다. 김철민은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전문가용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완벽하고 선명한 사진입니다. 김철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요일도 같은 행동 패턴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군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둘째 주, 박현우는 법적인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 모여 작전 회의를 엽니다. 김철민이 카드 사용 내역서를 탁자에 펼쳤습니다. 민준이 불륜 상대에게 매달 쓰는 돈입니다. 1억 원이 넘습니다. 명품, 해외여행, 실로 대단합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억 원이요? 네, 최윤아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씀씀이입니다. 김철민은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박현우가 법률적으로 조언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스폰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김철민에게 배운 대로 민준의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민준이 샤워하는 짧은 시간 서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년 봄 일 정리하고 스위스로 가자. 민준이 최윤아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둘만의 천국으로 널 여왕님으로 만들어줄게. 서아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억누르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셋째 주,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습니다. 김철민이 민준의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특별 창구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김철민이 보고했습니다. 서아는 다급하게 묻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었나요?
스위스 은행의 민준 명의의 비밀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발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 이미 10억 원이 그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김철민의 말에 서한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0억이나요? 네. 지금도 매주 돈을 쪼개서 송금하고 있습니다. 발현우가 절박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김철민은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니요. 놈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끌어내려야 합니다. 넷째 주, 서한은 김철민의 차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후 녹음기에서 민준과 유나의 불쾌한 대화가 들려옵니다. 회사 그만두는 거야, 당신? 다음 달까지야.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할 셈이야. 금액이 다른 거야? 위험하잖아. 걱정 마. 이것만 성공하면 우린 평생 억만장자야. 민주는 마지막 횡령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 앞에 수십 장의 사진과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민준의 불륜과 횡령을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의 산입니다. 발현우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이민주는 재기불능입니다. 그때 김철민이 의아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민준 외에도 누군가 다른 인간이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수법으로요. 다른 인간이? 네,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김철민의 말에 발현우의 표정이 순간 희미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찬 서아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서아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김철민은 발현우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한 달에 걸친 추적이 끝나고 서아는 복수를 위한 모든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민준의 숨통을 끊을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김철민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준의 배후에 또 한 명의 배신자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발현우의 사무실을 나온 서아는 차가운 엘리베이터 문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방금 전의 대화를 필사적으로 되짚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마지막에 던진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또 한 명의 인물이라는 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발현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던 것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로비로 내려오는 내내 발현우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어. 서아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블릿을 켰습니다. 스스로 발현우의 신상을 파보기로 한 것입니다. 검색창에 태평양 법무법인 발현우 변호사라고 입력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특히 적대적 M&A 전문 변호사라는 기사가 줄줄이 표시됩니다. 그의 화려한 승소 이력 속의 나칙은 회사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테크밸리 인수합병 고문. 순간 서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는 테크밸리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최근 적극적으로 동종업체를 사들이고 있는 거대 정보기술 기업이었습니다. 서아는 이어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합니다. 테크밸리가 현재 민준의 회사인 디지털미래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쟁사였구나. 모든 미스터리의 조각이 섬뜩하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기업 인수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대 기업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발현우에게는 디지털 미래의 내부 정보가 목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탐났을 것입니다. 서아의 핏기가 가셨습니다. 발현우도 나를 이용한 거야?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김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조사관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철민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발현우 변호사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서아는 테크밸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임원 소개란 법무팀 고문 변호사 목록에 발현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어. 다음 날 오후 서아와 김철민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철민은 서류철을 꺼내며 말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테크밸리에 의한 디지털 미래
인수계획의 중심 인물입니다. 서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역시 저를 이용한 거군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철민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아 씨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디지털 미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아 씨가 없었어도 이미 다른 경로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아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나는 왜 그건 직접 여쭤보셔야 할 것 같군요. 서아는 휴대폰을 들고 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밖에서. 어제 그 카페에서 뵙죠.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현우의 얼굴에서 평소에 여유 있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시죠? 서아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테크밸리.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하겠죠. 박현우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테크밸리라니. 당신이 그 회사 법률 대리인인 거. 다 알았어요. 박현우는 긴 한숨을 내쉬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어제요. 그래서 묻겠어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나요? 서아는 박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박현우는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역시 서아의 입가에 쓴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박현우는 초조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 씨를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다는 건데요?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박현우는 서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아는 차갑게 손을 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래 인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박현우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 계획은 중지되었습니다. 중지요? 이민준의 횡령이 발각되면서 디지털 미래는 빈 껍데기가 되었으니까요. 서아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를 도울 이유도 없어진 셈이네요. 박현우는 서아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으니까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 씨, 민준 같은 남자 곁에서 당신이 시들어가는 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박현우의 진솔한 목소리에 서아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박현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로서라도 끝까지 돕게 해주세요. 그 대신 이제 당신에게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카페를 나서는 서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현우의 진심을 느꼈지만 또 다른 가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준을 심판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철민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긴급히 뵙고 싶습니다. 서아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또 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사흘 후 김철민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서아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주세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오셔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김철민의 목소리에 서아는 겉옷만 걸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1시간 후에 도착한 사무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김철민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사진이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 메시지를 보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서아는 의자에 앉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서아 씨,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민준의 회사는 단순한 정보기술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김철민은 서류 뭉치 하나를 서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알아볼 수 없는 숫자와 암호 같은 회계 용어뿐입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디지털 미래의 진짜 자금 흐름입니다. 이 회사는 거대한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창구였습니다. 김철민의 말에 서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금 세탁이요. 네. 그리고 이민주는 그 조직의 핵심을 담당하는 실행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김철민은 또 다른 증거 자료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럼 남편이 횡령한 돈도 전부 조직의 돈이에요. 민주는 대담하게도 조직의 돈에 손을 댄 겁니다. 김철민은 서류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60대 후반의 남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야말로 회장이라 불리는 장태산입니다. 한국 지하경제의 대통령이죠. 장태산이요? 서아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디지털 미래는 물론이고 수십 개의 기업을 거느린 괴물입니다. 서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회사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테크밸리도. 그렇습니다. 테크밸리 또한 장태산의 것입니다. 서아의 온몸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발현우 변호사도 발현우도 장태산의 수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도와준 게 아니었어. 아마 서아 씨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거겠죠. 김철민은 마지막 서류를 서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본 서아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집니다. 자신의 아버지 윤태식의 사진이 붙어있는 낡은 문서였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뱀처럼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서아 씨의 아버님은 이 조직의 회계사였습니다. 김철민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그리고 조직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밝히기 직전 의문의 죽음을 당하셨죠. 서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자살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김철민은 당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아 씨, 이건 자살로 위장된 명백한 타살입니다. 서아는 충격의 말을 잃고 서류만을 쏘아보았습니다. 김철민은 더욱 믿기 힘든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아 씨와 민준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서아의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결혼이 조작되었다는 말인가요? 조직은 아버님께서 숨긴 비자금 장부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유일한 혈육인 서아 씨 곁에 감시역을 붙인 거죠. 지난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최윤아도 그 불륜도 전부, 네. 모든 것이 서아 씨를 속이기 위한 장대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서아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었다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놈들은 전부 알고 있겠네요. 김철민은 창밖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네, 사흘 전부터 저 차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틈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서아는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김철민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난폭하게 열렸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 2명이 들어옵니다. 그중 한 명이 김철민을 보고 말했습니다. 김철민 씨 맞으시죠? 누구신데 무단으로 들어오십니까? 김철민은 서아를 등 뒤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회장님 말입니까? 장태산 회장님입니다. 남자의 말에 서아의 몸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김철민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지. 남자는 양복 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위협했습니다. 김철민은 서아를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김철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방은 지켜야 합니다.
두 사람은 남자들에게 이끌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앞에는 지옥의 마차처럼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차에 태워지는 서아의 머릿속은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검은 세단이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한강변 공원 주차장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쌀쌀한 바람이 강물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서아와 김철민이 차에서 내리자 또 다른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잘 차려입은 회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 내립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장태산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신사였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태산은 서아를 보고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 양,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 저를 아세요? 서아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알고 말고. 자네 아버님 덕분에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장태산의 말에 서아의 몸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윤태식. 실로 아까운 인재였지. 우리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남자였는데 말이야. 그때 김철민이 서아를 등 뒤로 감싸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장태산은 김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김철민 조사관, 자네도 제법 만만치 않은 놈이라고 들었네. 하지만 이제 손 뗄 때가 되지 않았나? 장태산이 손짓하자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두 사람을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무엇을 그만두라는 거냐? 김철민이 물었습니다. 장태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쓸데없는 뒷조사 말이다.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두라는 말이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를 당신이 죽였죠? 죽였다니 말이 험하군. 장태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배신하려 했다. 하필이면 경찰의 꼬리를 치려 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서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장태산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 자업자득이라는 거겠지. 아, 맞다. 자네와 민준의 결혼을 내가 주선해 준 것도 은혜라면 은혜일 수 있겠군. 서아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짓까지 한 거죠? 자네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것을 숨겼거든. 장태산은 서아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뿐인 딸인 자네에게 넘겼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몇 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 자네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였던 거야.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아무것도. 장태산은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가 손목시계 하나를 꺼내 서아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입니다. 발현우가 차고 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발현우 변호사도 지금 우리 손안에 있다. 서아는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우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 숨은 붙어 있지. 하지만 자네가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지 보장은 못하겠군. 서아는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간단하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 전부 없었던 일로 해줘. 장태산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네, 김철민, 발현우, 전원 살려주지. 김철민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자네 아버님처럼 되겠지. 한강 물고기 밥이 될 뿐이야. 장태산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서아는 시간을 벌기 위해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좋다. 내일 밤까지 답을 가져와. 장태산은 등을 돌리며 서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물건이다. 집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테니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장태산과 부하들이 차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차가운 강바람만이 남은 공원에서 서아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김철민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현우 씨가 위험해요. 우리 때문에. 우선 여기를 벗어납시다.
집에 돌아온 서아는 지친 듯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빛바랜 일기, 그리고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만년필. 서아가 무심코 만년필을 집어들었을 때 손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만년필 뒷부분을 돌리자 그 안에서 작은 소형 저장 장치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태블릿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사랑하는 딸 서아에게라는 이름의 보관함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는 음성 기록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토록 그리웠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야, 이걸 듣고 있다는 건 아빠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겠지.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빠는 괴물들과 손을 잡고 말았다.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지. 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저장 장치 안에 저 괴물들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부디 아빠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저장 장치 안에는 조직의 검은 거래 장부와 핵심 인물 정보, 그리고 온갖 범죄 기록이 빽빽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서아는 소형 저장 장치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김철민에게 다급한 모습으로 전화를 겁니다. 김 조사관님, 찾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제가 찾았어요. 정말입니까? 그게 어디에? 만년필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김철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네.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낼 때예요. 서아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와 김철민은 밤새 아버지의 소형 저장 장치를 분석했습니다. 몇 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은 장태산이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김철민은 감탄의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장태산은 물론이고 그 밑에 기생하는 벌레들까지 전부 박멸할 수 있습니다. 서아는 결심한 듯 소형 저장 장치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검찰청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서아 씨, 이건 목숨을 건 일입니다. 장태산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김철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아를 제지했습니다. 서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만 해요. 이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서울지방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김철민이 사전에 연락해둔 덕분에 곧바로 담당 검사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이정미 검사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장 장치 안에 자료를 확인한 이 검사의 표정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한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괴물 같은 조직이 암약하고 있었다니. 뿌리가 너무 깊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잡히실 겁니다. 김철민은 대답했습니다. 이 검사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됩니다.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두 분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은신처를 마련하겠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집에서 놈들의 최후를 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방송사의 저녁 뉴스, 첫머리를 장태산 조직의 실체가 장식합니다. 수십조 원 규모 불법 자금 세탁 조직 적발, 정관계 로비 의혹도. 앵커의 흥분한 목소리가 수상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장태산의 얼굴과 함께 디지털 미래를 비롯한 수십 개의 위장 기업 리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지옥의 호추름처럼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장태산이었습니다. 장태산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약속 시간은 내일 밤 아니었나? 회장님, 당신은 처음부터 약속 따위 지킬 생각이 없었잖아요. 당신이야말로 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이건 전쟁이야. 당신과 나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 서아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장태산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서아의 집 주변으로 경찰 차량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이 검사가 파견한 경호 인력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상 최대 규모의 검거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장태산을 비롯한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잠자리를 덮쳐져 차례차례 체포되어 갔습니다. 마침 그때 뉴스에서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장태산의 비참한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정말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발현우가 구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아가 병원으로 달려가자 다행히도 발현우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발현우는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가 제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요. 그나저나 정말 해내셨군요. 괴물을 잡으신 거예요. 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잡은 거예요. 민주는 어떻게 되나요? 발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직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최윤아라는 여자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피해자였다고 하더군요. 수사 결과 민주는 조직이 서아를 감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시킨 장기적인 말에 불과했습니다. 불륜조차도 민준의 정신을 갉아먹고 조종하기 위한 조직의 치밀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민준도 피해자였군요. 발현우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서아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서아와 민주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당신 자신에게나 구하세요. 나는 당신을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서아는 차가운 눈으로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아야, 내 이름 역겹게 부르지 마. 서아는 그대로 등을 돌렸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장태산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조직원들도 모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조직으로부터 받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디지털 미래 또한 정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아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손에 넣었습니다. 지옥 같은 거짓 인생을 끝내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서아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서아는 청담동 빌딩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정의와 진실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글자가 힘찬 필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받은 피해 대가로 세운 약자들을 위한 성이었습니다. 김철민이 서류철을 들고 방에 들어와 보고합니다. 대표님, 오늘 새로 접수된 안건이 3건입니다. 김철민은 이제 서아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시민연대의 유능한 조사팀장이었습니다. 서아는 회전의자를 돌려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안건들이죠? 대기업 내부 비리 고발이 2건,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1건입니다. 김철민은 서류철을 서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훑어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부터 대한민국의 악당들이 우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겠네요. 시민연대는 설립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사건이 워낙 유명해진 덕분이었습니다. 김철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서아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서울을 떠나기 전 서아에게 구구절절한 사죄의 말이 담긴 긴 편지를 보내왔었습니다. 서아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민준은 더 이상 분노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혼자 괜찮을까요? 그의 인생은 이제 그의 것이죠. 제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한치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현우가 커피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의의 여신, 오늘도 바쁘신가? 서아는 활짝 웃으며 박현우를 맞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테크밸리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장태산의 악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현우는 시민연대 법률 고문을 무상으로 맡아주고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죄 없는 직원들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현우는 잠시 망설인 후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서아 씨도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어떤 한 건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건가요? 서아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주 멋진 데이트 신청입니다. 박현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생각한 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 씨,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닙니다. 계속 도전할 겁니다. 박현우는 서아의 말을 끊고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현우 씨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서아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박현우는 아쉬워하면서도 서아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오후, 서아는 혼자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서아는 묘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세상을 이제 제가 지키고 있어요. 서아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서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묘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는 새로운 제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습니다. 서아는 피곤함 대신 가슴 벅찬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 서아는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거짓된 인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옥을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의 지옥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유산을 남겨주셔서. 서아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조직의 감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윤서아 자신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창밖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모든 상처가 아물면 새로운 사랑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서두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자유롭고 당당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서아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막을 올린 참이었습니다. 서아의 이야기는 배신과 절망으로 시작되었지만 용기와 정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와 거액의 위자료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조작된 각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부터 결혼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를 통해 서아는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아는 받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정의를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서아처럼 우리 모두 시련이 닥쳐와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